추석 명절 잘 보내셨겠지, 뭐. 보내셨으니까 여기 와 계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잘 못 보냈으면 또 어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도 잘 보냈냐고. 그럼 뭐 챙기든가. 그죠? 꼭 뭐, 그냥, 입 바른 소리 그거 해봐야 뭐 하겠어요, 맨입에.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세요. 되기 전에는 잘 보내세요. 끝나고 나서는 잘 보내셨어요. 뭐 어쩌라고.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비슷해. 복 받으 뭐 복을 줄 것도 아니고. 뭐 그래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실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요즘 통계를 보니까 명절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전하고 달라져가지고 생활 리듬 자체가 좀 많이 깨지죠. 그죠? 그리고 가족을 만나는 거면 뭐 즐거운 것도 있고 사실 거기에 또 오는 또 피곤한 것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세상은 진짜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결혼하는 거는 반반은 아니지. 피곤한 게 더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좋은 것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아요. 그건 같이 오셔서 그래요. 따로 오신 분들은 뭐 그렇게 동의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빨리 돌아가시면 그나마 그게 반반인데 아무튼 뒤쪽이 지금 굉장히 길어지면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좋으면 독방을 쓰진 않겠지. 각방 쓰고 뭐 이렇게는 안 하겠지. 근데 각방 쓰는 게 사실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뭐 생각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종교가 한 100년 정도 지나면 종교가 사라지고 100년 정도 지나면 모든 문화적인 요소들까지 다 거의 다 끊어져요. 근데 지금 유교가 한일합방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가 지금 지난 거고요. 110년 정도 됐죠, 지금. 1910년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추석을 없애달라고 청원서를 넣었다던데, 누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청와대에? 근데 그게 많은 지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볼 때 뭐 잘됐다, 잘못됐다를 보는 게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구나.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제가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화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한 것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흥미롭죠. 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뭐 한가위만 뭐 저거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 이제는 추석 자체를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된 거니까. 근데 혼자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피곤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젊은 며느리들 여러분 정도면 뭐 다 이골이 나서 이제 별 문제는 없을 거고 또 이 중에서 또 연배가 또 있으신 분은 이제는 뭐 안 가도 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안 가도 갈 때는 피곤하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면 슬픈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끝입니다. 이제 계속 진급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이제 피곤하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추석 잘 보내셨어요? 이런 것처럼 또 어른들이, 가족들이 만나면 쓸데없는 걸 자꾸 물어봅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걸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도 있죠. 그냥 친한 척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즘 애들은 또 스트레스를 받죠. 뭐 취업 안 하냐? 누구네 집은 뭐 했다던데? 너는 결혼 안 하냐? 애는 언제 낳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일상적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데 그 닥친 사람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 그런 게 이제 문제들을 유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재밌어요. 예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문화, 이렇게 대가족적인 문화들이 있을 때는 그걸 물어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밥 먹었냐? 이런 거. 근데 지금은, 밥 먹었냐가 식사하셨습니까가 간섭일 수 있어요. 내가 먹든 말든. 아니, 그런 식으로 되는 시절이라니까요, 거꾸로. 그래서 그게 이제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 11시 20분 정도까지 계속 하고, 오늘 지금 총무장 선거가 있어서 거기를 한꺼번에 가야 돼요. 근데, 무조건 시간에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조금 일찍 끝내고, 단축 수업이라고. 선생님 사정에 의한 단축 수업.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진짜 아득한 옛날, 그죠? 아, 참. 여러분들은 뭐 단축 수업보다도 학교 가는 길에 개구리 잡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화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해볼게요. 역사를 조금 이해하면 되게 좋은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 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황하라고 하는 강이고, 그 다음에 양자강, 장강입니다. 원래는 장강입니다. 장강. 긴 강이라 해서 장강이에요. 양자강이라는 게 사실 잘못된 표현인데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냥 그렇게 씁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저게 겐지스 강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리고 카스제도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고, 이게 외국 사람들이 잘못된 표현들을 쓰다가 일반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금 그냥 우리도 코리아라고 부르잖아요. 하지만 코리아라고는 아무도 안 부르죠. 우리 스스로도. 그게 고려에서 왔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고려하고 코리아는 또 다르잖아. 그치?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가 고려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죠. 근데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우리 스스로도 코리아라고 쓰죠. 어디서 왔어? 그러면 코리아에서 왔어. 이렇게 되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안 쓰잖아요. 안 그래? 한국 아니면 대한민국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국적 이렇게 쓸 때 코리아 이렇게 쓰는 놈은 없을 거야. 그제? 한국 안에서.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이거 장강, 그래서 황하, 장강 이렇게 두 개. 그래서 딱 맞춰놓는 거예요. 얘네가 이름을 두 글자씩. 하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변동폭이 큰 물을 얘기해요. 변동폭이 큰 물. 저게 계속해서 범람하는 제 변동폭이 큰 물이에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위로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강이 다 얼어요. 그건 뭐 이해가 되죠. 그죠? 얼면 나중에 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이 밑에가 먼저 녹고 여기는 안 녹습니다. 위쪽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 중국은 땅이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 한강처럼 이렇게 조금 구부러진 게 아니에요. 굉장히 커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쪽은 녹아서 나가서 빠져나가니까 별일이 없죠. 이쪽은 지금 녹아서 들어오는데 여기 얼음이 얼려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붕괴되겠죠. 축대가 붕괴되겠죠. 그죠? 그래서 황하하고 관련해서는 언제나 치수사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치수사업. 그래서 저게 제일 크게 한번 붕괴된 적이 있어요. 그게 송나라의 멸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송나라의 멸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번 붕괴되면서 저기 또 황하가 이게 목욕탕에 가면 진흙탕 있죠. 진흙탕. 그죠? 목욕탕에 진흙이 이렇게 황토탕. 그죠?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진흙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저기 한번 터지면 진흙밭이 쫙 하면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물이 집에 이렇게 찼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집 전체를 막 덮어버리는 거예요. 한 10m 이상 쫙 덮어버리는 거예요. 많을 때는 몇십 미터까지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타임캡슐처럼. 타임캡슐처럼. 그래서 송나라 때도 사실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묻혀 있어요. 지금도 묻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시 그 위에 또 집을 짓고 살아요. 재밌게도. 인간들이 이게 사고가 나도 꼭 사는 데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면 거기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는데 그럼 안 살 것 같아요? 그 위에서 또 살아요.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큰 대도시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어요.
옛날에 사람 많이 죽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다 사람들이 죽죠. 뭐, 어디 시골에서 죽겠어요? 예. 그러면 다시 거기서 또 살아요. 그런 식으로 층층이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황하는 원래 이렇게 물이 자꾸 범람하는 그런 거고, 양자강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 강이에요. 첫 번째가 아마존강,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 세 번째가 양자강. 그래서 진짜 장강이에요. 장강. 이 길장자를 써서 장강. 이게 이름도 흥미로워요. 뭐 진짜 길어. 그리고 얘는 이렇게 지렁이 같이 반듯합니다. 반듯합니다. 물 잘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릴 일도 거의 없어요. 얼릴 일도 거의 없어요. 위도가 낮아서. 그래서 장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이 강은 범람하지 않는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 수량의 변동이 큰 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항상한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보다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게 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수. 이건 강보다 좁은 걸 얘기해요. 강이나 하보다. 이게 물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제일 큰 거. 이거는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작으면 이제 청계, 이렇게 하듯이 천으로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글자만 봐도 이런 차이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는 강을 한강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저게 한수였어요. 한수. 그리고 양자강의 지류 중에 한강 얘기 이런 거 해주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재밌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지만, 저게 원래 은하수입니다. 한강이 원래 은하수입니다. 하늘을 흐르던 강이에요. 뭐 이런 원래 그 한이라고 하는 글자가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은하수에서 은하수가 남북으로 흐르는 걸 보고 중국에 한수가 있고 그걸 따서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은하수에서 출발하는 원래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강북 강남에 살면 그렇게 부부가 만약에 이렇게 주말 부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게 견우직녀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어.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해주면 재미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 중간에 회수라고 하는 물이 있어요. 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본 것 같지? 들어봤어요.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우리가 제일 회수와 관련해서 많이 듣는 표현이 어디냐면,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회수가 있어, 회수. 그 회수가 있어. 회수가 되게 재밌는 물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물이에요. 그리고 이 바깥에는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가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좀 비문화적이어서 만리장성도 안 가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만리장성 가서 거기로 올라가면, 관절이 안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성벽을 이렇게 올라가서 걸으면, 그 다음에 돌다리를 걸어가면 정월대보름에 다리가 안 아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통교, 수포교, 우리나라에서도 정월대보름에 거기가 걷는 명소예요. 다리를 가지고 다리라고 하는 걸 이제 말장난을 하는 거고, 돌다리를 해야 돼, 꼭. 그래야 이제 돌다리처럼 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만리장성은 이제 튼튼하다. 그러니까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한번 걸으면 다리가 안 아프다. 관절 안 좋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 바깥에는 유목문화고 이 안쪽에는 농경문화예요. 농경도 여기는 밭문화입니다. 밭. 이 양자강 쪽에 가야 논농사가 됩니다. 논농사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게 원래 크게 세 블럭이 있어요. 이게 유목문화, 말 타는 사람들, 그 다음에 원래 중국 사람들은 이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원입니다. 이 동네가 중원입니다. 관중평야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이 동네가 중국. 그 다음에 여기 강남 사람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있고, 그래서 이게 위진남북조 시대가 되면, 중국의 위진남북조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 이 유목민들이 대거 내려와서 중국을 지배해요. 어디냐면 회수 이북까지는 전부 중국 사람, 이민족들이 말 타는 사람들이
기만 민족들이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한족들은 이 양자강 이남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게 지금 남경이라고 하는데 남경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경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남경 대학살. 손문도 있어요. 손문의 중산릉. 손문호가 중산이거든요. 손중산. 손문이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누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인도로 얘기하면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저 누구야 김구나 이런 사람보다 위에로 해서 이 사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게 손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좌우익으로 쫙 뭐 갈리면서 막 복잡해져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공산당과 대만의 장개석까지 전부 아우르는 게 손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손중산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남경 쪽에 수도를 정해서 살아요. 그리고 남경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남경 대학살. 들어보셨어요? 일본군들이 남경에 들어가고 막 사람들 굉장히 많이 죽였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밑에는 한족들이 살고 여기는 북방에 있는 유목민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제 유목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원래 중국은 세 개의 층위가 있고 그리고 이 회수가 중요한 게 이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강북, 강남 비슷하게 이렇게 나뉘어요. 원래 강북, 강남이라고 할 때는 양자강을 중심으로 쓰는 말이거든요. 근데 양자강은 요 밑에는 딱 어떻게 독립문화권이 있고 이 회수 이북도 황하 쪽도 딱 독립문화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회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세면 이쪽에서 좀 내려가고 약하면 좀 올라오고 이렇게. 그래서 회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역할을 하는 저 강인데 수나라가 저걸 다 통일합니다. 수나라가 저걸 다 통일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수문제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수문제 들어봤어요? 굉장히 정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에서 100명을 뽑았을 때 수문제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아들 때문에 약간 이제 좀 조졌지. 아들 잘못 둬서. 진시황도 대단한 사람인데 아들 잘못 둬서. 진시황은 저보다 더 억울하죠. 아들도 잘 뒀는데 그 제대로 된 아들이 왕위에 못 올랐죠. 왕위에 못 올라고 이제 좀 비리비리한 놈이 올라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왕이 바뀐 거예요. 그 덕분에 이제 나라가 끝나는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수양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도 비극적이죠. 이게 양광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건 양견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천하를 통일하죠. 천하를 통일해. 결국 천하를 통일하는데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만리장성 밖에 유목문화하고 유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밭농사문화하고 이 밑에 있는 양자강 남쪽에 있었던 요 논농사문화하고 이게 서로 다 조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화합시킬 것이냐에 대한 생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걸 다 섞어가야 될 건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통일신라가 되고 난 뒤에 신라하고 백제하고 같은 민족인가요? 같은 민족이에요? 어때요? 우리가 한민족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그냥 다양한 민족들이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 얘기해도 고구려하고 백제는 같은 계열이에요. 그 소선호라고 하는 여자가 고주몽 이제 비류 원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고구려계에서.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중앙아시아 계통이에요. 민족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신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그게 약간 과묵하고 그 다음에 음식 별로 맛없고 경주가 그렇게 천년도읍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경주는 맛이 없고 왜 신라 사람들이 과묵한지 아세요? 이게 유목민들은 그 양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양은 안 키우죠.
말이라든지 이렇게 방목하러 가잖아요. 예를 들면 방목하러 가면 혼자서 방목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말이나 보고 있으면서 혼자 말할 데가 없어요. 그게 과묵해지는 이유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전라도가 평야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농경 문화가 발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농경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해야 돼요. 뭐 물건도 좀 바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농사도 지어야 되고 동시에. 그리고 이게 농사 짓고 이런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기계나 이런 것 때문에 혼자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전에 보면 뭐 모짜리 할 때 이거 줄도 잡아줘야 되고 다 그냥 해야 돼요. 그죠? 뭐 누구는 참 해야 되고 그래서 다 관계적이에요. 사람이.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이 훨씬 나불나불 잘합니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가볍게 되는 거고 좋게 얘기하면 사근사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경상도 사람들을 나쁘게 얘기하면 이제 무뚝뚝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남성적인 거고 몰라. 그 판단은 눈에 뒤집어 씌었느냐 안 씌었느냐로 판단이 돼요. 똑같은 놈이야. 똑같은 놈이야. 그게 멋있어서 결혼했어요. 그다음 그렇게 했더니 너무 정막강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너무 이게 사람이 다정다감해요. 이래서 그것 때문에 결혼했더니 잔소리 대마왕이야. 뭔 놈이 영감 저렇게 잔소리가 많아. 아이씨,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한 끗 차이입니다. 한 끗 차이, 진짜. 그래서 그게 단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라가 통일했을 때도 고구려나 물론 백제 사람들은 훨씬 낮춰왔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계속 가면 나라가 붕괴합니다. 다시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로 통합시켜야겠다라고 해서 나오는 게 그 당시에 의상과 원효의 화엄사상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통합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탁. 그리고 신라가 통일하고 나서 한 100년쯤 있다가 100년 정도 지나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전쟁을 겪었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획을 그을 정도의 중요한 전쟁입니다. 왜? 다른 전쟁들은 전부 이민족과 전쟁을 한 건데 이거는 민족 안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전쟁을 한 건 우리 전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게 온도차가 있어요.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과 저희 같은 경우도 전후 세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 세대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사근 사람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존재했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부터 출발해가지고 미국 사람이 한번 됐다가 미군정 시절에는 또 미국 사람이 됐다가 그때 주권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3개국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해방돼가지고. 한 나라에 있었는데 여권이 3번 바뀌어. 그런 슬픈 사람들도 있어요. 슬픈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전쟁을 겪은 사람과 전쟁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방북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번에도 대통령 지지도 조사를 하니까 확 올라갔거든요. 그거는 전후 세대들이 많아서 그래요. 전쟁 세대들이 많으면요, 저건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저건 무조건 적입니다. 네. 왜? 내 부모나 내 형제들 중에 누가 하나 죽었어. 그 용납이 안 돼요. 절대 용납 안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건 같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저 남북 관계를 보면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왜 놀라냐면,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세뇌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거든요. 내 소원이 뭔지 정확하게 갖춰지기도 전부터 내 소원은 통일이었다니까? 환장하겠다니까? 여러분들은 한참 큰 뒤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고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 근데 한 번도 왜 통일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별 생각이 없어서 그게 쇠뇌예요. 쇠뇌예요. 통일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대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지금 종전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종전이라는 건 뭐냐면 너도 국가 나도 국가 해서 그냥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많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무조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여야 돼서 그냥 네 팔 네 흔들다가 서로 좋을 때 그냥 통일하지 뭐 이렇게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만약에 이런 게 박정희 때 얘기되면 아마 죽었을 겁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만 해도 이런 얘기하면 죽었을 겁니다. 진짜. 네. 종전을 하자고? 이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전후 세대가 많아서 그래요. 전후 세대가 많고 지금 전쟁을 겪은 세대들은 다 사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물가물하지. 그 피해본 그런 것들이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100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인도 불교 할 때도 100년 뒤에 불교가 쪼개져요. 불교가 쪼개져. 왜? 부처님을 본 사람이 다 죽었어. 존재하지 않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부처님 내가 막내 제자였어. 맨 말년에 부처님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였고 나는 대대로 오래 살아. 그래도 100년이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 수명으로 봤을 때. 그래서 100년 정도가 지나니까 통합이라고 하는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통합. 그래서 이때 어떤 게 만들어지냐면 불국사예요. 불국사. 이게 부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불국이라고 하는 게. 부처님 나라 안에서는 백제도 옳고 신라도 옳고 오그라도 옳다라고 하는 하나로다가 뭉쳐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시대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수양제가, 수문제가 이걸 전부 다 이렇게 통일을 했는데 통일하고 보니 이걸 어떻게 다른 집단들을 융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화두로 떠오르는데 그때 그거를 융합시켜 준 분이 있어요. 그게 천태종의 천태지자대사입니다. 천태치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태종입니다. 이게 천태종. 그래서 수양제, 수문제, 수양제 때 제일 잘 나가던 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그래서 천태종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회삼귀일 세 가지는 모두 다 합쳐서 하나로 돌아간다. 그게 이제 철학적인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문화들이 다 합쳐서 하나가 된다. 하나로 통합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태종이 제대로 되기도 전에 수나라가 망합니다. 수나라가 망합니다. 약 한 30년 만에 수나라가 끝났어요. 거기에도 이제 사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양제가 그렇게까지 나쁜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상태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임금들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특히 이제 개국하고 가까운 때 나왔던 군주들이 그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사람이 좀 오바했지. 뭔 얘기냐면 수양제가 어떤 캐릭터냐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방원 비슷한 캐릭터예요. 이방원이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제 좀 무리수를 둔 거지. 어떻게 보면 이방원이 두 개의 큰 정적들을 제거하거든요. 그 두 명이. 한 명은 정도전이라는 사람. 정도전이라고 하는 사람. 정도전이 조선의 설계자입니다. 일종의. 가장 큰 브레인이었고 그 사람을 제거하게 되는 거고 또 한 명이 이제 군사권자였었던 대호 김종서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사군육진을 개척하고 뭐 할 때 김종서라고 문관 출신인데 어떻게 보면 장군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서를 제거하고 이 두 사람을 제거하면서 완전히 조선을 장악하게 되는데 제거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뒤집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거하러 갔는데 그쪽한테 되치기를 당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었을 것 같아요? 난리 나겠지. 그래서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한 끗 차이들이거든요. 이 사람도 판단을 조금 잘못한 거고 그 판단 잘못한 게 고구려 판단이에요. 고구려 판단. 굳이
굳이 이렇게 먼 데를 공격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했는지, 그러니까 뭐에 씌었어. 사람이 평생 살다 보면 뭐에 씌일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셨어요? 멀쩡히 가지고 있었던 집인데, 아유, 저걸 전세 내줘도 되는데, 그냥 팔았어. 그냥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뛴다?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왜 그때 그걸 했지? 인생에 있어 몇 번이 있어. 몇 번이 있어. 그 씌었을 때 잘 씌면 인생이 확 풀리는 거고, 졸다가 인생이 바뀌는 거고, 잘못 씌면 완전히 조지는 겁니다. 제일 잘못 씌우면 이제 결혼하는 거지. 그래서 평생 이제 말도 못하고 그때 부모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때 내 고집을 피웠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상황마다 달라요. 상황마다 달라요. 아무튼 이 사람이 고구려에 씌워가지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망하고 난 뒤에 들어서는 게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어요. 수나라가 이거를 다 합쳐놓고 간 게 아니고 제대로 못 합쳤어요. 그 상황에서 당나라가 어떻게 합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대두가 되고, 이때 만들어지는 게 화엄종입니다. 그래서 화엄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모든 존재들은 다 완성돼 있다. 완성돼 있다. 그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거는 천태에서도 나와요, 사실. 천태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더 한 단계 진화시키는 거지. 진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화엄에서는 성기설이라 그래요, 그걸. 어렵다. 성에서 일어난다. 성에서 일어난다. 이게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불성. 인간은 완전하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완전한 것에서 자기 현현하는 거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부처님이 완전히 깨달은 양반이에요. 이 양반이 잠을 잤더니 꿈을 꾸네. 이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꿈 꾸는지 안 꾸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부처님은 꿈을 꾸면 안 돼요. 왜? 내면의 의식이 흔들린다는 얘기고, 내면이 정리된 사람은 꿈을 꾸면 안 돼요, 원래는. 근데 뭐 꿈을 꾼다고 가정해봐. 그러면 꿈속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 그 중에서 공부 잘하는 놈 1등, 그 다음에 꼴등 있겠죠. 상태가 좋은 놈, 나쁜 놈, 그 다음에 지금 뭐 젊은 사람, 어린 사람, 작은 사람, 여러 차별들이 다 있겠죠. 실제로 저기에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저 꿈을 꾸는 주체는 완전한 존재잖아요, 지금. 부처님이니까 완전한 존재잖아요. 이 자체는 뭐예요? 전부 완전한 거죠. 그러면 이 안에서 있는 이런 차별들은 어때요? 다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사금 자체가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내가 존재 자체로 나는 이미 빛나고 있대. 이 세상에 모나미 볼펜이 아마 수백만 자루를 팔아먹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지 않을까? 똑같은 게 수백만 자루는 팔아먹었을 거예요. 뭐 못 잡아도. 그런데 그 중에 진짜 똑같은 볼펜이 존재할까요? 언뜻 보기에는 다 똑같죠. 하지만
만들어진 시점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공간이 달라. 그리고 기계에서 찍어내는 과정에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죠.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겠죠. 100% 동일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어때? 맞아요? 거기에 동의합니까? 우리도 그런 모나미 볼펜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속에 있는 모든 존재는 유일자래. 하나, 단독, 하나. 이렇게 유일자는 비교 대상이 없어요. 비교 대상이 없으면 행복합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완전한 거예요. 무언가 비교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시험을 보면서 순서를 나누니까 1등도 있고 꼴등도 있고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얘의 특질이 있고 얘의 특질이 있는 거고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 말고 원으로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으로 보면 모든 원들의 위치는 이게 원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점들이 쫙 붙어서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점들은 다 달라. 하지만 중심으로부터 동일한 위치에 있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점이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 없대.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태가 좋든 상태가 나쁘든 관계가 없어. 다 수평적인 거예요. 저 사고를 하게 되면 1등하고 꼴등이 수직적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수평적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런 게 화엄사상. 그래서 모두는 존중받아 마땅하고 모든 사람은 유일한 존재, 그다음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해. 그걸 얘기하는 게 성기설이에요. 성기설. 이거 어렵다. 시간을 좀 많이 써가지고 설명을 하면 쉬울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도 어려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무한이라는 게 있고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의 부분은 완전하다. 그런 얘기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대등관계다. 모든 것은 전부 이꼬르 관계다. 이렇게 말하는 게 화엄이에요, 화엄. 여러분은 화투가 이름이 그 재밌다. 꽃의 전쟁이다. 꽃의 전쟁에. 근데 그 화투를 이렇게 할 때 뭐 배우셨어요? 어렸을 때? 600 배웠나? 나이롱? 뭐 배웠어요? 미나토부터 배웠어요? 미나토부터? 그게 80년대에 고스톱으로 옮겨가거든요. 80년대.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오늘날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놀이문화를 대표하는 게 고스톱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윷놀이 하나요? 윷놀이는 명절 때 찾아야 돼. 한참 어디 찾다 보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정도 윷이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현실이고 화투는 언제나 있어. 해외를 가도 화투가 나온다. 얼마나 사람들이 화투를 좋아하면 굳이 안 사가도 돼요. 그냥 비행기에서 달래도 줍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행기에서 트럼프하고 화투는 그냥 카드하고는 단락하면 줍니다.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래서 필요하시면 계속 그렇게 비행기 탈 때마다 모아도 돼요. 꼭 가방에다가 미리부터 막 캐리어에 넣어가지고 막 해서 아이고 인도까지 가서 거기서 또 막 치고 있고 그래요. 별 사람 다 있다. 재밌다. 지금은 요즘 인도에서는 안 치는데 옛날에는 그게
기차를 많이 탔거든. 기차를 막 한 10시간 이렇게 타면 이제 허리 아프니까 우리는 그냥 남자들은 또 이게 누워 있는데 여자들이 또 허리 아프고 이러니까 일어나서 그 침대 칸에서 또 이렇게 판을 벌려요. 참, 그래가지고 그 기술 좋으면 여행비 뽑는다. 타짜가 한 명 앉아 있으면 그래서 여행들을 막 수고하고 있어. 이렇게 씨.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거는 인도 돈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그 만지면 막 변비정 올 것 같은 뭐 이런 게 있어요. 인도 좀 집회 돌아다니는 집회는 지저분해. 근데 이 화투 봐봐. 화투가 미나토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족벌 체제입니다. 족벌 체제. 그래서 혈통이 딱 나눠져 있어요. 각각. 그래서 풍이면 풍, 비면 비. 그렇게 딱 캐릭터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다시 이렇게 뭐 비면 비, 비끼리 내장이 있잖아. 그죠? 내장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 안에서 다시 이게 한 가족이에요. 여기 서열이 있습니다. 20짜리, 10짜리, 5짜리, 빵. 서열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쌍치가 있어요. 저렇게 돼 있잖아요. 왜 그래? 왜 아닌 것처럼 그래? 모르는 사람처럼 그래?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국 놀이문화사에서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바뀌는 거는 그게 민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지금 화투 얘기만 단순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게 화음하고도 관련이 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이렇게 한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패밀리들끼리 강력하게 뭉치면 약이 형성이 돼요. 초약, 풍약, 비약, 뭐 이런 게. 그러니까 출신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패밀리가 뭉쳐야 돼. 일종의 족벌 체제입니다. 지금 재벌 같은 이런 족벌 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아직도 저게 덜 바뀐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같은 이익 집단끼리 뭉치면 또 힘을 발휘해요. 그게 초단, 청단, 홍단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검사는 검사들끼리 뭉치고 의사는 의사들끼리 뭉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거는 패밀리하고는 달라. 혈연 중심으로 뭉치는 거하고는 달라. 이해가 되죠? 같은 띠끼리 뭉치는 거야. 야, 우리가 같은 학교 아니가? 이런 식으로 뭉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게 미나토예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짜 있다고. 그래서 철저하게 태생적으로 갈려. 맨 위에는 무조건 좋은 거야. 광 들으면 무조건 좋은 거야. 광이 짱입니다. 그죠? 끝에까지 판도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만 잡고 있으면 무조건 뭐 점수는 어느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야. 딱 깠을 때. 내가 딱 패를 이렇게 뒤집었을 때 광이 한 2장이나 3장 들어왔으면 바로 이기는 거야. 그냥 끝이야. 맞죠? 이게 태생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귀족제입니다. 귀족제 문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혈통을 중심으로 하는 귀족, 이 미나토에서 얘기하는 게 귀족제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익 집단을 뭉치는 이게 청단, 홍단이에요. 청단, 홍단, 초단. 이익 집단끼리 뭉치는 거야. 어떤 계층. 이해가 돼?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내가 무슨 뭐 예를 들면 안동 김씨야. 이러면 이거는 귀족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집안에 대한 지분. 그 다음에 양반이 귀족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냥 편의상 그렇게 얘기하면 이익 집단은 뭐냐면 예를 들면 나는 홍문관에 같이 우리 같은 팀, 뭐 사관원에 같은 팀. 이해가 되죠? 뭐 같은 동기 아니면 같은 문화생 이렇게 해서 딱 모여서 지들끼리 또 다른 이익 집단을 만들어. 지금 현대사회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80년대까지는 이렇게 내려갔는데 80년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화가 된다고. 점점점 민주화 열망들이 굉장히 강력해진다고요. 그러면서 껄짝도 한 목소리를 하는 구조로 바뀌어요. 그게 고스톱이에요. 그래서 고스톱 시대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화가 뭐냐면요. 민주주의가 뭐냐면 쪽수주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쪽수주의.
그래서 민주주의가 옳으냐에 대해서 저는 사실 민주주의를 그렇게 바람직한 제도라고 안 보거든요. 민주주의는 굉장히 좀 하열한 제도인데 다른 대체 수단이 마땅한 게 딱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야. 제가 늘상 쓰는 말이 있거든요. 민중은 우매하지 현명할 수가 없어요.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정치인을 뽑는데 정치를 모르는 사람 다수가 뽑고 있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선거는 그나마 여러분이 관심이라도 있지, 교육감 선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하는 건지도 몰라. 그러다 그냥 찍히는 거요. 아니, 우리가 투표를 해봐도 그렇지 않아요? 알아? 이름도 몰라! 옆에 진장 사진이나 붙였으면 좋겠더라. 나 그런 생각도 했다니까? 몰라! 뭐 하는 건지. 아니, 물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알겠지. 근데 대다수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찍는 거요. 그래 놓고 그러면 이기면 막 휘둘러 대는 거야. 되게 웃긴다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사실 전문가를 뽑을 때는 전문가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박사학위를 줄 때 박사를 받은 놈이 박사학위를 주는 거지, 그 학생들이 그냥 모여가지고 야, 쟤 인기 좋으니까 쟤 뽑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인기주의예요. 인기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SNS 시대니까 지금 경기도지사 된 저 양반처럼 계속 이제 SNS나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으면 이제 올라가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또 SNS에서 잘못 이제 돌리면 한 방에 훅 가는 거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보다도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뭐 이런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게 올바른 제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에 저주가 내리고 있다, 우리나라에. 왜? 50에서 100세 투표 인구가 앞으로는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민주주의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는 피라미드 구조였을 때 버티는 거고, 역피라미드 구조가 되잖아요? 난리 납니다. 이 사람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50에서 100세 사람들의 선택하는 사람이 무조건 대통령이 된다. 이제 앞으로는 쪽수가 그쪽이 제일 많기 때문에 판단 능력이 없어요. 제대로 된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럼 뭘 생각할 거냐? 미래지향적이냐? 아니야. 그냥 보수적이고 그 다음에 복지적인 거, 노인 복지 잘해주는 사람. 그럼 대통령이 복지한다고 해서 돈이 있느냐? 없어요. 그럼 뭐 할 것 같아? 빚내서 주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전 노인에게 20만 원씩 줍시다.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생색내면서 막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망해요. 방법은 없어요. 유전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비극을 겪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았을 때 저걸 본다. 저 상황을.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망한 거거든. 그리스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쪽수주의고 이렇다 보니까 뭐가 제일 강력해지냐? 고스톱이 되면 피입니다. 그 전까지는 존재 가치가 전혀 없었던, 이건 약할 때만 쓰는 거지 나머지는 미나토에서는 약할 때 외에는 꼴짝은 쓸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고스톱이 되면서 피박까지 해가지고 저게 막 바람같이 붙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쪽수끼리 패당만 만들면 전부 점수를 줘. 5짜리도 점수를 받을 수 있고 10짜리도 받을 수 있고, 같이 새가 있다고 그래서 또 받고, 완전히 새 됐어 이래도 받고. 제가 예전에 신문에도 그거 썼는데, 도리가 새거든. 고가 5라고 하는 거고 일본 말이거든. 그래서 5마리 새, 그래서 5점이라고. 내가 그것까지 쓰려고 했더니 썼나 안 썼는지 모르겠다. 누가 그건 너무 추접스럽지 않냐, 너무 전문가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데,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내용하고 관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투도 사실 얘기할 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 그림들도 이렇게 선별되는 게 다 있어. 근데 봐봐, 이런 거는 귀족주의고, 미나토는 귀족주의고, 고스톱은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고스톱에서 모든 패는 다 자기 나름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스톱에서 이렇게 패를 이렇게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떻게 뭉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미나토를 하게 됐을 때는 그냥 있는 거 받아온 게 반이야.
그런데 고스톱을 했을 때는 작전이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어느 쪽으로 몰아야겠다. 그리고 정 안 좋은 상황 같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번엔 피박이나 변한다. 왜냐면 피박이 제일 세거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광하고 피하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가 다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토에서 고스톱으로 이행이라고 하는 게 한국 민주주의를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고스톱처럼 고스톱에서 모든 존재들이 자기의 독립성을 가지고 어떤 뭐랄까 자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화엄이에요. 화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스톱이라고 하는 개념은 미나토라고 하는 개념은 계층 자체가 다 나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이 유목민은 유목민이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이쪽 계열은 화북인은 화북인이고 그다음 강남인은 강남인이에요. 하지만 고스톱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네는 다 나름대로의 존재 가치들을 가지고 있어. 그것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화엄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우월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지. 굉장히 재밌지 않아? 고스톱판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미나토판에서 제일 갑 중에 갑은 비입니다. 그렇지 않아? 광 있지, 약 있잖아. 비약 있지, 광 있잖아. 왜 모르는 척해?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데 고스톱판으로 오면 비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비가 별 볼 일 없어집니다. 그래도 괜찮죠. 조끼가 두 개인데 피가 얼마나 세상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바뀐다. 원래 광은 20짜리고, 그 밑에는 10것짜리잖아요. 그런데 고스톱판으로 오면 10것짜리들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10것짜리들이 몰락합니다. 그래서 빨각살이 돼지, 목단 10것, 이런 거 들어오면 사람이 기분이 나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슴 있는 거 있잖아. 딱 보면, 이렇게. 그런 느낌 안 들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이 들어가. 이게 뭐냐면, 귀족계급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족계급의 몰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광은 몰락시키지 않았어. 누가 그 룰을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광은 광박이라는 게 있어서 몰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한국 사회를 봐봐. 10거짜리까지는 능력사회로 바뀌었어. 그런데 맨 위에 상위 클래스는 광은 광으로 갑니다. 지금 재벌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뚫고 못 올라갑니다. 머리 좋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0거짜리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 광은 진짜 찍고 나오는 거예요. 광 봐봐요. 그 광 달고 나오잖아. 화투에 달려있는 거 안 보여? 이렇게 나 광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의 변동이라고 하는 게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서 룰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시대적 요청과 맞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시간에 그렇게 게임이 전국적으로 유행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게 고스톱을 쉽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게 전두환 박정희 군부시대를 거치면서 수직적 질서들이 수평적 질서로 바뀌려고 하는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저거랑 똑같은 상황이 화엄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엄에서. 그래서 화엄은 전체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달라. 귀족은 귀족대로 다르고 평민은 평민대로 다르고 다 달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는 평등한 거야. 그건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뿐이야. 마치 부처님 꿈속에서 하나는 귀족이고 하나는 천민이야. 하지만 그것의 차이는 있어? 차이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다 독립적 존재 가치를 가졌어. 그리고 그것은 비교 대상이 아니야. 그리고 비교 대상이 아닌 건 원래 행복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불행해지는 거는 비교되면서 불행해지는 거거든. 그런데 고스톱에서는 민중이야말로 가장 귀하다를 얘기했다니까.
그러니까 고스톱이 어떻게 보면 화원보다 한 끗발 위요. 피가 가장 그거잖아. 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쌍피 하나만 들어도 이렇게 흔연해지잖아. 흔연해지잖아. 이게 딱 들었을 때 이러다가 이제 그거 싸면 그치? 그래서 이런 식의 시대적 요구가 똑같은 식의 시대적 요구가 당나라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어떤 게 필요했냐면 이 세 가지를 다 융합해서 하나의 중국을 만들어서 번성해야 된다. 그리고 화엄이 실제로 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중국 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당나라예요.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당나라 이전에는 로마가 전 세계 최강국입니다. 로마는 진짜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로마하고 너무 멀리 있어서 로마를 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로마의 지배력이나 문화력은요, 굉장히 대단해요.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것들이 로마 찌끼다시들이거든요. 유럽의 국가들이 다 로마 찌끼다시예요. 그리고 로마 없어지고 난 뒤에도 뭐 신성 로마 제국 해갖고 막 로마를 팔아먹고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로마의 힘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당나라가 중국이 단 한 번도 로마를 못 이깁니다. 당나라가 로마를 이깁니다. 당나라가 세계 최강국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이 부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게 분열돼 있어가지고는 각계격파를 당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지그들 안에서 힘이 이렇게 부족해지니까 로마하고 상대가 될 수 없는데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는 다 너희들은 다 완전하고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마음 한 번만 돌리면 된다. 생각만 바꾸면 된다. 여기에 있는 놈이나 여기에 있는 놈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된다. 그게 일체유심조요.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마음 한 번 먹으니 마음 한 번 바꾸면 그런 거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장 비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뭐냐면 젊었을 때는 미래를 얘기하고 내년은 올해보다 좋을 거야. 미친 놈들이요. 또 이렇게 연식이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이요. 왜? 우리가 사는 거는 언제나 현재밖에 못 사는 거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년만 젊었으면 이라고 말할 때도 너는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 왜? 억번, 10년만 젊었으면 억번 한다고 젊어져요? 늙어져. 억번 하는 시간 동안 늙어진다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즐길 수 있는 것,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책 쓰고 논문 쓰고 이런 글 쓰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많이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기억력이 나빠서거든요. 기억력이 나빠서. 내 공부법 책에 보면 기억력이 얽힌 처절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 어떻게 하면 기억력을 좋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근데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력이 어느 정도 이상 나쁜 게 사는데 훨씬 좋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그렇고 무엇인가 기술을 개발할 때도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그 틀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대. 자기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걸로부터. 근데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이 면적이 있어야 돼. 근데 기억력이 안 좋으니까 구멍이 뻥뻥 뚫리는 거야.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좀 맞춰내야 되거든?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 이렇게 뭔가로 지워내야 돼. 짜깁기를 하는 거지. 짜깁기 아시죠?
옛날에 옷 수선할 때 짜깁기 전문이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를 떼어내야 되는 거야. 양은 냄비 떼우듯이. 참 비유도 다 옛날 비유만 들어요. 요즘 애들은 양은 냄비 떼우고 이런 거 모를 거야, 그지? 수빈이 빵꾸 왔네. 양은 뭔지 아세요? 양놈 은이라는 뜻이에요. 양놈들 은색이거든, 그게. 예. 서양놈 은. 그래서 저렇게 떼우는 게 저게 창의력이에요. 저걸 효율적으로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 창의력이 높아. 창의력이 높아. 그래서 저게 가능한 사람이 사실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더 맞는 사람이에요. 왜? 예전에는 지식이 공유되지 않을 때는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그래서 최남선, 양주동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외워서 머리가 좋다 하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다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다 있어. 컴퓨터를 접속시켜주면 다 있어. 그래서 그건 다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연결시켜서 어떻게 창의력을 발생시키느냐가 지금 관건이야. 거꾸로. 그래서 지금은 암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암기의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장점이 단점이고 단점이 장점이라는 거예요. 눈이 안 좋아. 지금 노안이 돼가지고 아우 잘 안 보여. 집이 깨끗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래서 만족하고 살면 돼요. 어차피 사는 건 내가 사는 거거든. 내가 사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서장훈이나 저런 애들은 노안이 빨리 오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도 있다. 더럽게 깔끔 떨잖아. 텔레비 보면. 그죠? 집에 오는 게 싫대, 사람들이. 우리도 저도 절대 방에 사람 안 들이거든. 이유가 뭘까? 상태가 안 좋아. 서장훈과 정반대 이유야. 사람을 한 명 받으려면 막 뭐 치워야 돼. 이거 피곤해. 그럴 바에는 아예 사람 안 받는 게 편해. 그리고 절에서는 사람을 안 받으면 청정한 스님 이미지가 생겨. 방에 사람을 안 들이잖아? 청정하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지저분한데 청정한 이미지네? 이렇게 되게 재밌다? 아마 방에 사람 안 넣는 건 저밖에 없을걸? 절대 안 넣는다. 우린 절대 안 넣는다. 절대 안 넣는다. 그래서, 그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화엄은 다원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다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모든 것은 평등하고 행복하다. 그리고 그것은 네 마음 하나를 돌리면. 그러니까 내가 수직적 관점으로 있어. 시험이라고 하는, 안 그러면 제가 그래서 올림픽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올림픽이라는 게 전 세계인을 수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없어지지 않으면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2등하고도 울고,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은메달 딴 놈이 기분은 더 더럽대잖아. 동메달 따면 기분은 오히려 낫고. 왜? 그게 직전 효과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직전 경기에서 은메달 딴 놈은 패하고 온 거잖아. 결승전에서. 그죠? 그래서 올라올 때, 그 시상식 때 올라오면, 얼굴이 좀 찝쭈리 하대. 근데 동메달 따는 놈은 3, 4등에서 잘못하면 동메달도 못 딸 뻔했는데, 그 이겨갖고 동메달을 따고 보니까, 아싸리! 이러면서 올라온대요.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그거는, 그런 거 봐도 그래.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미스 코리아 대회나 이런 거 보면, 맨 마지막에 둘이 남잖아? 한 놈은 그 전까지는 뒤에서부터 발표되고, 맨 마지막에는 진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 발표 안 된 놈이 선이잖아요. 선 찝쭈리 하라고 표정 보면. 거기까지 가갖고, 내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선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울 문화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걸 대표하는 게 사실은 올림픽이에요. 그래서 올림픽 같은 게 빨리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 방식이 아니고, 요거를 한 번만 생각을 뒤집으면 화엄에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그 뒤집는 게 네 마음으로 하는 거래. 네 마음으로 하는 거래. 그게 이제 화엄에서 말하는 유심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유심구조.
그러니까 늙어서 불편한 것도 있지만 늙어서 편한 것도 있어. 늙어서 편한 것도 있어. 그래서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나이 먹으면 명절에는 안 가도 되니까. 편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생 사요나라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아플 일도 없고 귀찮을 일도 없잖아요. 밥 해야 될 일도 없고. 그럼 편한 거 아니요? 아니,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저도 안 죽어봐서 잘 몰라. 근데 저는 죽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은 계속 해요. 사는 게 영 귀찮아. 사는 거 귀찮아. 귀찮지 않아요? 재밌어요? 몰라. 귀찮아. 따분해. 정확하게 말하면 따분해.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마음으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내 상태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새롭게 규정된대. 저를 인식론이라 그래요. 인식론. 인식론. 그리고 저게 이제 한 바퀴만 더 넘어가면 그 다음 단계에 뭐가 나오냐면 선이 나오는 거예요. 선에서는 내가 내 마음만 제대로 보면 내가 곧 깨달은 붓다야. 그리고 그건 원래 화엄이 거의 다 해준 거예요. 화엄이 다 해준 거예요. 너희는 그 자체로 다 완성돼 있어. 다른 걸로 바뀔 필요가 없어. 그냥 이 모든 것들은 다 완성돼 있는 거야.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저걸 자각만 하면 너네는 다 깨달아 있어.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은 저도 왜 저런 식으로 당나라 때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나라가 경제력이 엄청나게 좋아서 나온 거는 맞아요. 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이, 쉽게 말해서 일반 평민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게 선의 문화거든요. 르네상스에서도 한참 뒤에야 시민의식, 평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국민의식이라고 하는 건 한참 뒤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럽에 가서 르네상스 시대 때 이제 유럽에 가면 보통 성당 가고 그 다음에 뭐 로마 이런 거 문화재들 보고 그 다음 미술관 같은 데 가면 그림 같은 거 보고. 그런데 르네상스 시대 때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다 귀족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밀레 이삭 줍는 여인 만종 이런 게 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참 시간이 가야 돼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도 미술의 대상이 되는 그게 평등사회예요. 현대사회 같은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삭 줍는 여인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 이삭 안 주서요. 지금 농사 끝나고 그거 주워서 먹고 살 정도로 형편이 그지 같은 이라는 의미예요. 걔를 예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술 대상이 어떻게 내려가냐면 처음에는 신입니다. 신 같은 게 예술 대상이에요. 근데 르네상스가 시대 되면 인간이 되는 거고 이 인간 중에서도 귀족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꺼풀 더 내려가면 평민이 되는 거예요. 평민. 우리 일상이 다 예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내려가면 올랭피아 같은 것도 나오는 거죠. 예술 대상이 누구냐면 창녀요. 창녀를 그린다니까. 되게 재밌지 않아? 뭐예요? 모두가 다 소중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고스톱으로 말하면 피해 문화예요. 피해 문화. 피해 문화. 그리고 그 관점에 누가 있냐면 선이 있어요. 화엄은 조화의 문화예요. 조화의 문화. 모든 것은 다 완전하고 이것들은 조화돼 있어. 이미 그 자체로 돼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선에서는 뭐냐면 네가 지금 현재 있는 그 상태 이상의 완전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것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야. 단지 지금에 있을 뿐이에요.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런 선이 특이하다고 생각하냐면 유럽에서 훨씬 르네상스도 한참 지난 뒤에 나오는 이 평민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당나라면 고대입니다. 고대. 600년대에 나왔냐는 거예요. 600년대에 저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예요. 유럽보다 1200년이나 앞서.
그거는 당나라의 경제력하고 관련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동아시아는 거꾸로 갔어. 유럽처럼 저걸 발전시켜서 저 프랑스 혁명처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시민들이 힘을 가지는 쪽으로 간 게 아니고 실제로는 뒤집어진 거예요. 다시. 옛날로 회귀한 거야. 연어가 죽으려고 가듯이. 만약에 저 화엄이나 선이 계속적으로 저런 생각들이 발전해 갔으면 유럽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좀 상황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고 안타까운 일이었고 그게 저 논리구조 속에 다 존재해요. 저 논리구조 속에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게 화엄 얘기들이에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천원 선생님 모시면 불성 얘기, 불성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불성이라고 하는 게 이 성에서 일어난다 이 성의 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됐으니까 오늘은 이상 마치고 저는 나중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